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6시간만 자도 눈이 그냥 떠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7, 8시간을 쭉 자는 날은 줄어들고 중간에 깨었다가 다시 자기도 하고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하면서 내가 불면증이 온 건가? 잠이 줄어든 건 노화라 괜찮다는 말도 있고 잠이 부족하면 치매 온다는 말도 있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하지?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셨던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6시간 수면이 누구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이유 그리고 시니어에게 맞는 현실적인 수면 관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에 대해 한 가지 오해부터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잠은 무조건 8시간 자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건강에 나쁠 것 같고 6시간밖에 못 자면 오늘도 잠을 망쳤구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꽤 큽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낮에 크게 피곤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도 여전히 졸리고 멍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뇌와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깊고 긴 잠이 가능했다면 시니어 시기에는 잠드는 시각이 조금 더 빨라지고 새벽에 일찍 깨고 중간중간 잠이 끊기는 마치 통나무처럼 길고 굵게 자던 잠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누어 자는 쪽잠 여러 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6시간밖에 못 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여쭤보면 밤에 4, 5시간 주무시고 낮에 2, 30분씩 2번 정도 졸거나 저녁에 TV 보다가 꾸벅꾸벅 조시는 경우까지 합치면 하루 전체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채우고 계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즉, 한 번에 6시간을 못 잔다는 것과 하루 총 수면이 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간만 자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에게 지금 이 수면 패턴이 건강한가로 바꾸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이 잠을 통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은 지우고 중요한 기억은 붙잡아서 옮겨 담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은 우리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소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 속에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주는데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나쁜 단백질들이 이때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입니다. 한밤중에 몇 번 깨더라도 다시 잠이 들고 깊은 잠, 즉 깊은 단계의 수면과 꿈꾸는 잠, 즉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반복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6시간 정도의 수면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시간을 자더라도 밤새 여러 번 깨고 코골이와 숨머지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멍하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에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몸 자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은 줄어들고 얕은 단계의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화장실에 한 번 가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옆 사람이 뒤척이기만 해도 눈이 떠지게 됩니다. 둘째로 질환과 약물의 영향이 있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당뇨, 심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야뇨, 만성기침 이런 질환들은 모두 밤잠을 자주 깨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심장약, 이뇨제, 일부 통증약, 우울불안 관련 약들 중에는 수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잠이 더 안 오기 시작했는지, 어떤 약을 시작한 뒤로 바뀐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상태가 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 상실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가족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을 때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눈은 감고 있지만 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면 더 이상 누워있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시간만 자도 괜찮은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낮 동안의 내 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밤에 5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무겁지 않고 목욕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큰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낮 시간에 TV를 볼 때 잠이 쏟아져서 고개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산책이나 장보기 정도의 일을 하고 나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분에게는 그 수면 시간이 몸이 적응해 있는 나름의 적정 수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6시간을 잤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해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 느낌이 들고 낮에 앉아만 있으면 금방 졸음이 쏟아지고 의자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자꾸 고개가 떨어지고 외출을 하자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미루고 싶고 기분도 축 처지고 우울한 날이 많다면 단순히 시간이 6시간이라서가 아니라 질 낮은 수면 혹은 다른 질환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주말이나 낮 시간에 잠을 더 길게 자려고 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6시간 정도 자지만 주말에는 알람을 끄고 그냥 몸이 원할 때까지 자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7시간, 8시간까지 더 자게 되고 그날 하루 컨디션이 훨씬 좋다면 여러분의 몸은 사실은 6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잠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람을 꺼도 6시간쯤 되면 그냥 눈이 떠지고 더 자려고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며 낮에도 과도한 졸음 없이 큰 무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6시간 전후의 수면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로 재서 6시간이면 무조건 부족하다, 8시간이면 무조건 충분하다가 아니라 내 몸이 낮 동안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삶의 리듬이 유지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중간에 깨는 잠입니다.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밤중에 한 번 이상은 깨십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자다 보면 다리 쪽이 당기거나 아파서 자세를 바꾸다 깨기도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반드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 들수록 중간각성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고 난 이후입니다.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그럭저럭 다시 잠이 들고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고 난 뒤 1시간, 2시간씩 눈을 말똥말똥 뜬 채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해버리거나 이런 날이 일주일의 절반 이상 반복된다면 그때는 잠이 중간에 깨는 것보다 깬 이후에 다시 못 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기보다는 카페인, 늦은 시간의 과식, 야간 통증, 야뇨, 약물, 불안 걱정, 우울감 등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에게 6시간 수면이 위험 신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갑자기 수면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7시간 정도 자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밤에 3, 4시간밖에 못 자고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주씩 이어진다면 이때는 스트레스, 우울감, 갑상선 문제, 심장 박동 이상, 호흡곤란, 약물 부작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호가 낮에 분명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거나 신발 앞코가 바닥에 자꾸 걸려 휘청이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건 뇌가 몹시 지쳐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밥을 하다가 가스불을 깜빡 잊는다든지 길을 걷다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실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날 때는 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원래도 어느 정도 기억력 변화가 있지만 잠이 심하게 부족하면 뇌가 낮 동안 정리와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 약 먹는 시간, 약속 시간, 물건 둔 장소를 유난히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기분이 눈에 띄게 가라앉거나 예민해지는 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불안과 짜증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화가 나고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크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안에는 수면 부족 혹은 질 낮은 수면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수면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새 단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 푹 자야지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중간에 깨더라도 낮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회복을 얻자.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드는지, 낮에는 몇 번이나 조는지, 낮잠은 얼마나 자는지, 이것을 이틀, 사흘 정도만 간단히 메모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6시간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게 남인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고 있는 건지, 낮잠이 너무 길어서 밤잠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하나씩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늦은 시간 이후의 카페인, 진한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시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이 올라오면 누웠을 때 잠이 더 쉽게 깨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 침실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밝은 TV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도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주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부터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책을 천천히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는 모드로 옮겨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낮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께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충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패턴이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3시 사이 20-30분 안쪽에 짧은 낮잠입니다. 이 정도의 낮잠은 심장과 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오히려 밤잠의 질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예를 들어 5시나 6시 이후에 1시간, 2시간씩 깊게 잠들어 버리면 뇌는 그 낮잠을 오늘의 첫 번째 수면으로 받아들여서 밤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밤잠은 줄어들고 수면 리듬은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 수면이 걱정되신다면 밤잠을 억지로 늘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낮잠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면제를 쉽게 찾으십니다. 이 약 먹으니까 그냥 기절하듯이 잘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꼭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일부 약들은 잠들기는 쉽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거나 다음 날까지 졸림과 어지럼을 남겨 낙상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졸피뎀 같은 특정 성분이 든 수면제는 시니어분들에게 선망이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혼란이나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다음날 내가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사고, 약으로 진정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 생기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보고됩니다. 또 어떤 약은 장기 복용 시 의존과 내성을 일으켜 안 먹으면 아예 못 자는 몸으로 익숙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 약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가? 다른 방법으로 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주치의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약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충분히 시도해 보신 뒤 그래도 너무 힘든 시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최소한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잠과 시니어 시기의 잠은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을 때처럼 자야 한다는 기준을 억지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나이, 내 몸에 맞는 잠을 찾는 것입니다. 6시간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내 몸이 낮 동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편안한지, 넘어질 위험은 없을 만큼 머리가 맑은지, 사람을 만나고 나갈 일도 하고 웃을 힘이 남아있는지 그 전체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보니 나는 요즘 너무 못 자고 있구나. 낮에도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라고 버티시지 말고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와 함께 내 수면, 내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권리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좋은 잠이 곧 넘어짐을 줄이고 심장과 뇌를 지키고 기억과 감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이 잠 때문에 두려워하는 밤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밤을 맞이하시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이 조금은 더 부드럽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